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1부 특강을 시작하겠으니 외부에 계시는 분들은 안으로 들어오셔서 착석하여 주시고 실내에 계신 분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되겠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저 가이고. 공유하잖아요. 나는 애가 없잖아요. 애가 없어. 그래도 지금 연락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일부 특강을 시작하겠으니 외부에 계시는 분들은 안으로 들어오셔서 착석하여 주시고 실내에 계신 분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사를 위해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잠시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럼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윤석열 정부의 반부패 청렴 추진 정책에 맞게 대한민국 대통령실 김대남 시민소통 비서관님의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남 강사님은 미국 LA 캐롤라인 유니버시티 경영학 석사를 하셨고 현재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실 시민소통 비서관으로 계십니다. 이 외에도 화려한 경력이 아주 많으신데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김대남 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 시민소통 비서관 김대남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 청렴대상 수상자 먼저 수상자 하시는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저희가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외부 행사에 이렇게 특강을 할 수는 원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가 조금 이제 이해해 주시고 특강이 아니고 제가 저 축하 인사말과 아울러서 그 대통령실의 국정 메시지를 그냥 간단하게 전달하는 그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식 신분이 지금 이제 공무원 입장에 있다 보니까 또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제가 말씀 중에 예를 들어서 보수와 진보 이런 어떤 진영 논리에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지는 말아주시고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정권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해석을 해주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실의 저희 윤석열 정부의
3대 과제는 노동, 그리고 교육, 그리고 연금 개혁이 이제 세 가지 크게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120개 정도의 국정 과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의 개혁을 가장 큰 개혁의 그 기준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들이 그 배우고 있는 교과서 과정이 다소 진영 논리에 그 매몰돼서 어떤 한쪽의 진영에서 상당히 불편한 어떤 그 과정의 교육이 게재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균형감 있게 수정해서 보편 타당성이 있는 그 교육으로 개정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교과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앞으로도 조금씩 계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어떤 과정이 생길 거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 개혁에 관해서는 최근에 어떤 뭐 화물연대라든지 그밖에 또 민노총, 그다음 한국노총, 그리고 그밖에 노조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언론에 보도된 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족 노조라고 칭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일반적으로 뭐 공무원 그 자녀가 나중에 공무원이 될 때 뭐 특정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교육계에서 종사할 때에서 다시 또 그 교육계에 종사할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극히 제한적인데 지금 이제 일부 노조 기업체에서는 노조 간부 출신이고 거기에 그 지원을 해서 또 그것이 채용하는데 이렇게 가산점과 우선 채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또는 관행이 아닌 규정적으로도 개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이 좀 공조가 상식에 기반하여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저희가 공고 또는 관련 기업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받아가야 할 연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연금의 어떤 보유 어떤 금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나눠서 쭉 자라나는 세대들까지 이 혜택을 같이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개정해서 또 모든 국민들이 다 또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한 세 가지 정도의 우리가 국정과제 부분에 큰 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좀 오늘 또 장소가 오늘 모임 자체가 행사가 부정 또 공직 그 다음에 공익 비리 이런 신고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저희가 옛날에 이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이라는 곳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안에서 사정비서관이라는 어떤 비서관이 이런 이제 공직이라든지 또는 어떤 비리 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아시다시피 민정수석실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실의 역할을 할 만한 곳이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라고 따로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는 거의 공직자 비리만 어떻게든 이제 공직자 비리만 지금 거의 담당하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 영역에서의 비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진행하는 데 과정에서 옛날에 오해가 샀던 그 사찰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다소 있기 때문에 거의 공직자를 통한 이제 그 비리 그다음에 제보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저희 그 시민사회 수석실에서는 국민 제안, 그다음 국민 불편에 대한 신고 센터 같은 비서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이 어떤 공직자에 대한 불편함이라든지 또는 사회의 어떤 불편함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이제 제보 이런 부분들을 접수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그런 이제 시민사회 수석실에서의 그 제도는 어떻게 보면 정부 부처에서 소관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넘어서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들한테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당장 오시는데 뭐 KTX에서 뭐 제가 KTX 타고 왔는데 KTX 타고 오는데 뭐 대합실에서 나오는 출입구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그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전 시청이라든지 이렇게 또는 KTX 역사와 관련된 부분에 이제 어떤 그 국민들 입장에서 이건 KTX 측에다 얘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전 시청에다 얘기해야 되는지 이렇게 그 부처가 어딘지를 모르고 이렇게 양쪽에 다 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실에다가 직접 저희가 제안을 한다든지 불편에 대한 신고를 한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직접 그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해서 저희가 직접 KTX 측이든 뭐 예를 들어서 철도청이든 아니면 대전시든 이런 업무를 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 결과를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대통령실의 그 신문고 제도하고 비슷한데요. 저희가 업무가 하루에도 진짜 뭐 수백 건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전부 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에다가 또 이관하고 그것으로 마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또 그 결과를 또 그 당사자한테 제보해주신 민원인한테 또 그 알려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에 있어서 좀 힘들긴 하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는 검찰총장 출신의 최초의 대통령이신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이제 그 대통령실의 직원이 한 400명 정도, 비서관 및 행정관들이 한 40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최근은 아니고 한 9월 달이니까 한 3, 4개월 전에 대통령실의 직원이 행정관들이 한 50명 정도가 사직을 했습니다. 전체 한 450명 중에서 한 50명 정도가 사직을 했는데 그 사직에 했을 때의 기준이 약간 여러 가지 이제 종무적인 어떤 것도 약간은 없지는 않았지만 그 사직에 할 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공직자로서의 기준점이 미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뭐 선거를 해서 선거 때 노력을 하고 선거 때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자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퇴직을 하였죠. 그 단편으로 그 한 가지를 보더라도 우리 대통령께서는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거쳐서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그리고 또 손이 닿지 않는 여러 곳에도 다 일일이 아마도 그런 잣대를 적용하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검찰총장이 좀 딱딱한 그런 대통령이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공정하지 않고 또 그 위치에서 제 위치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그런 공직자들은 일별백계 처리를 하신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런 기조로 지금 계속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부분까지 확대돼서 갈 수는 없습니다. 갈 수는 없는데 대부분 현재로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정치를 하시는 분이 만약에 그런
공직자 또는 그 비리에 연루돼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이 적용하시고 계십니다. 최근에 이제 그 야당 대표가 이제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은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최근에 그 비슷한 사례로 최근에 우리 여러 가지 당 대표 이번에 선거와 관련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저출산 고령화 대표 오늘 어저께 해임이 되신 부분도 말하자면 공직자로서의 그 생각을 보고 이제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그 부분이 좀 다소 조화돼서 이렇게 해임으로 이렇게 하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뭐 어떻든 정치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는 좀 국회의원 출신이고 사선 의원의 국회의원 출신인데 이렇게 좀 과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다소 저희 대통령실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냥 공직자의 기준으로만 보고 그런 이제 전체적인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요. 네, 오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실의 근무를 저도 사실은 공직자 출신은 아닙니다. 저도 일반인 출신에서 뭐 우리가 대통령실에서는 두 분류의 근무하는 공직자 뭐 비서관 내지 행정관이 있는데 원래부터 이제 공무원 쭉 하셨던 분들은 이제 늘공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늘 공무원 이제 하셨던 분들이고요. 이제 캠프를 통해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들어간 사람들을 이제 어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공무원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뭐 기회가 되면 또 대통령실에도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사회에서 이제 공직자가 되기 전에 지금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뭐냐면 그 모든 비리가 뭐 비리라든지 그런 이런 부분들이 한 두 가지 정도에서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 돈에 관련돼서 그 돈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우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비리라든지 이런 거 없이 자신 있게 이렇게 뭔 업무 처리도 되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는 이제 고난의 부분에서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고난이 세면 자연스럽게 그 고난을 이용하려고 어떤 분들이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결을 하고 그래서 가장 편하게 이런 비리가 없는 것이 어디냐고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 자연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연인들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의식주만 해결하면서 살면 해결이 되는데 이제 이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이 점점 커져가고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영역이 점점 커져가면서 그 비리라든지 비리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영역이 점점 커져서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커지면 많은 그 국회의원 분들이나 또는 정부 부처의 많은 분들이 더 높은 직급의 분들하고의 교류가 더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사업이 좀 작아지면 그냥 소소하게 이제 이렇게 자기 직업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비리라기보다도 그런 접점에서 더 아주 기술적으로 잘하면 더 사업이 성공하고 더 잘 돼가고 이런 그런 어떤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있었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 영역에서 제가 그 양심에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 나는 이득을 취하는데 상대방은
상대방이 이득을 취하지 않고 그분이 피해를 보지만 않는다 그러면 제가 그게 용납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용납이 되기 시작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다 그 도덕적 그 해이가 같이 커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여기 공직자가 되기 전에 내가 이 점점 이렇게 돼가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좀 커가는 모습이 좀 뭐랄까 좀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듯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공직자가 어떻게 되는 순간에 제가 이제 그 인사 검증을 통해서 그 한 달간 이제 이렇게 공직자 전체 세평까지 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 부분이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대통령실에 못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이켜 보면 내가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좀 내 자신을 거기다가 좀 이렇게 뭐랄까 양보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서 보니까 제가 여기 오늘 상을 시장받는 분들은 굉장히 그런 데 있어서의 개인적으로 성숙돼 있으신 분들이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저보다는 많은 소양이 되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 제가 근무하면서 오늘 사실 저희가 그 아침부터 저희가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보통 한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딱 하루 쉬는데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 하루 사실은 쉬는 줄 알고 제가 있었는데 우리 회장님이 우리 회장님 단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는 거는 제가 대선 때 조금 이렇게 좀 회장님 접해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공신연 자체가 저희가 시민단체가 국가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한테. 근데 여기 공신연은 단 한 번도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돈에서부터 자유로우시니까 아마도 이런 상을 수여하는 이런 단체로서 굉장히 가치가 높고 또 자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대한민국 제가 그때 제가 사업을 한창 하고 있었던데 저한테 제안이 들어온 게 대한민국 제가 스포츠 쪽에 사업을 좀 했었거든요. 스포츠 대상을 준다고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스포츠 대상이면 금메달 어디 월드컵에 나가서 축구 선수도 아니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딴 것도 아닌데 무슨 스포츠 대상을 주냐 했더니 이제 그 대상을 수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몇백만 원씩 이제 그 행사를 주최시키다가 이제 돈도 내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데 어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어떤 그런 거는 찬조를 하는 거는 이제 괜찮은데 그 단체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단체가 아니고 그냥 그 상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단체를 접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전혀 그 사무실도 그분이 없고 그래서 참 당황스러운 그런 어떤 제가 경험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 공신연 우리 회장님은 아마 오늘 3회라고 하시는데 세 번째라고 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인재들을 훌륭하신 분들을 많은 상을 수여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시민 소통 업무를 하는 비서관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모시고 대통령실에 초대도 합니다. 어제만 해도 40명 이렇게 두 팀을 초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소통의 시간을 갖는데 대부분이 제가 듣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이 이제 습관적으로 소통이라는 거에 쌍방향이기도 하는데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소통 시간에 들어서 어떻든 하는데 오늘 그냥 거의 뭐 1시간 가까이를 저보고 이제 얘기만 이제 하라고 하니까 사실 특강을 준비를 제대로 해왔으면 얘기거리가 여러 가지 주제별로 좀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런 준비를 못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제가 이런 주저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대통령실에서 궁금한 것이나 기타 우리 대통령 국정 철학에 대해서 혹시 제안한 일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한번 질문도 받고 이렇게 쌍방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 내에서 그렇게 해도 그냥 괜찮으시면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그동안 불편한 부분이 있었으면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경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이렇게 주시고. 김재. 감사합니다. 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부되는 사람입니다. 아 예? 윤석열 대통령의 대부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시간에 이렇게 와서 좋은 말씀 전해주신 거 감사한데 저는 지금 85세 늙은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단체가 제가 50년 전부터 공직자의 비리는 자신 도망치고 국가 도망친다. 잉어가 지렁이 먹으려다 낚시에 걸린다. 그런 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곧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접하다 보니까 스쿨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스쿨존. 네. 스쿨존. 네. 스쿨존에 그 시간 타임이 규제가 있어야지 아무 일요일 날도 스쿨존을 가동해서 모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그냥 창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기도가 만일에 그것이 잘 해결된다면 아마 지금 30%에서 85%까지 올라가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내가 그냥 윤 대통령한테 직접 또 이 얘기를 할 테지만은 그것을 꼭 시정해 주셔서 지금 저는 29만 원 딱지를 띄었어요. 30km 가라고 하는데 30km 갈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가다가 보니까 그래서 걸린 사람이 나 혼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들게 내 반에 통과하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업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기 우리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문자. 김재. 윤무웅. 예, 박병훈 씨 맞으시고. 그런데 내가 아직 예. 대부다. 박빙이지. 예. 그 스쿨존에 저도 운전을 할 때 가끔씩 이렇게 보면 스쿨존 갈 때마다 그 30km 밑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4차선에 그 학교가 있는 접해 있는 데는 진짜 너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엔 탄력적으로 좀 적용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심야라든가 심야. 예, 심야하고요. 맞아. 힘이 부족하니까. 이런 거 이제 곧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언론에 다시 이런 게 이제 딱 해결되면 우리 대부님께서 좀 큰 역할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올라가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예. 아이 그럼요. 네. 예. 한번 해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정순입니다. 제가 작년 4월 1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우절이죠. 그날 제가 서울에서 용산역에서 막차를 타고 나주역에 오면요, 이제 우리가 다시 제가 목적지가 강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신문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신문고가 아까 교육하실 때 말씀하신 점이 대통령실에서 다시 지역 도청으로 하달이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거를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는 노인들이, 저도 노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노인들이 버스 막차를 이용하지 못하면 4월 1일이면 날씨가 추워요. 그런데 신북 터미널에 막차가 내 눈앞에서 정차를 하지 않고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차를 따라서 제가 강진 터미널 종착 터미널까지 같이 따라가서 그 기사하고도 택시를 타고 따라가서 안 세웠다고 하니까 자기는 세웠다고, 택시 기사가 증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제가 신문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다면, 저도 노인이지만, 저는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는 노인이지만 시골의 노인이면 그날 새벽까지 첫 차가 올 때까지 거기에서 아무런 수단 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도 제대로 제가 사진을 찍고 다 한 것에 대한 판독도 하지 않고 아직도 해결을 저한테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접수를 하셨다고요? 접수를 4월 1일 날 했고 4월 한 20일 경에 작년 4월 2일요? 작년요. 그래서 저기 그게 금호고속입니다. 예. 금호고속 회사에 가서 이 기사를 교육을 시켜라 라고 제가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안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차를 했다는 거예요. 4월 1일이면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접수하셨습니다. 제가 우리는 명령 문재인 정부고 윤석열 정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아니지 말씀드린 거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접수를 해서 이게 5월 10일 날 우리 저희가 이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와대에서 나와버렸죠. 아니요, 그때는 지금 그 전남도청으로 예. 갈 때는 예. 우리 현 정부에서 내려보낸 겁니다. 우리 제가 지금 4월 1일 기억을 언제 제가 또 할머니잖아요. 네, 네.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는데 한 달 못 되게 4월 한 20 며칠까지 금호고속 광주, 네. 광주에서 안 돼서 서울 막 다 다녔어요. 근데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어코 제가 신문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남도청에 내려올 때는 지금 현 정부가 한 거고, 지금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가 우리는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한 정부의 국민이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그 시점에서 그 처리를 마치고 했는지 지금 아니면 우리 때 넣어서 했으면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저도 지금 모르는 얘기인 것 그 같아요. 아마 네. 제가 접수한 거는 네. 전 정부일 거고, 네. 그 분명히 그러면 전남도청으로 내려올 이렇게 때는 이렇게 하시죠. 좀 이따가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요. 네. 그 명함에다가 그때 접수했던 거 있죠. 네, 그거를 갖고 계시죠. 네, 네. 그걸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든지 네. 그걸 보내주십시오. 예, 제가 다음 주에 네. 올라가자마자 네, 네. 제가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예, 바로 말씀.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시골 노인들의 상황도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처리를 해야 예, 될 그렇게. 상황이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전 정부, 이 정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접수를 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하다가 이렇게 누락도 될 수 있고 뭐 빨리 해봐요. 예. 말씀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저는 경북안동에서 늘 환경운동을 하는 이태규 회장님을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 반갑고 저는 농업기계를 판매하는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농민신문이나 이렇게 보니까 세계적인 환경이 오염되고 선진국에는 지금 그 나무로 만든 목재 펠렛 그것이 많이 이제 이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상당한 그런 그 기계를 보급을 해서 환경에 발맞추어서 나가겠다는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뭐 창고도 짓고
큰 창고도 짓는데 그 농민신문에 보니까 기계는 한 400만 원 선 전후로 가는데 1년에 2천억 이상 산림청에서 하는지 그걸 기계를 보조를 해주고 그 따라서 연료를 이제 그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연료가 기름값보다가 비싸니까 내 포켓도가 축나니까 나라가 망하든지 지구가 망하든지 이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은 농가에서는 80%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20%는 자부담하고 이러는데 그게 한 2, 3년 가면은 펠렛이 제가 경상북도 김관영 도지사님도 내가 편지를 보냈고 많은 사람들인데 하고 우리 안동에 계시는 시장님 우리 안동에서라도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간절한 부탁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서는 그 펠렛 보일러를 천만 쓰레기통에 고물통으로 다 가고 지금 현재는 다시 기름 보일러를 여가 쓰는데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타깝고 정말 이런 건 현대통합께서 이거 어떠한 그 이런 참 의지를 가지고 우리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부터 이 연료를 보조를 해줘야만이 이 환경운동에 이거 적극 동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에 이거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펠렛으로 우리가 그 친환경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보일러 그를 하는데 그 연료가 지금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보일러를 지금 이제 기름 보일러로 뭐 다시 지금 가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요. 지금 원래도 기름값이 지금 많이 상승되니까 지금 현재 그 펠렛을 기계를 이거 철거 안 하고 그 농가에서 방치했다가 지금 현재도 연료를 우리 집에 사러 와요. 그런데 저는 그 가장 안동에서 그 단양 펠렛 공장이 있는데 펠렛이 지금 이제 풍기 현상이라 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초가을에 제가 한 10톤을 구해가지고 다 판매하고 아랫게도 뭐 그 산림청에 아는 분을 통해서 포항 그 펠렛 공장에서 몇 톤 갖다다 쓰는데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사용 안 하고 만들어봐야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안 팔리니까 이거 뭐 걸음할 수도 없는 거 이런데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정말로 자임새 있게 해서 환경운동에도 동참이 되고 우리 농촌에도 노인네들이 뭐 지금 자식 키우고 왜 오도 가도 못하는 그 노인네들이 저는 농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란데라도 우선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만약에 잘 된다 하면은 우리가 시내 전기 뭐 보일러 기름 보일러 있는 것도 전부 다 이 펠렛으로 사용해서 이거 환경 문제에 잘 이렇게 동참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랍니다. 우리 이태규 회장님 마이크. 이쪽에 마이크 한번 주세요. 예. 그 질문하신 분들은 이따가 제가 그 명함을 또 드릴 테니까요. 이따가 자세하게 또 저한테 주시고. 네, 예. 안녕하십니까. 곡성TV의 장만생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그 국민신문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민신문고에 뭔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를 하겠다면 개인의 피해를 떠나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아주 절대절명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국민신문고 제가 단골입니다. 왜 단골이냐? 이거는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부처에서 해결할 문제를 저 군청에 내려버립니다. 여기 매일반인데 벌써 저 한 3, 4년째 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국민 권익에 관한 거다, 인권에 관한 거다 해서 그쪽으로 올리면 또 저쪽에서 잘못한 하부 구조에서 잘못한 걸 검토해 주시오 했는데 그쪽으로 내려버립니다. 이러면 답이 없어요. 그쪽은 계속 변명만 해요.
그래서 국민신문고라는 취지에 맞게 정책적인 검토 또는 하부 구조에서 검토할 거 이걸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후에 제가 또 올려보겠지만 이런 게 해결 안 되면 이건 뭐 권익이나 인권이나 또는 정부 부처나 다 노는 사람이 있고 특히나 어디서 그걸 느낄 수 있냐면 정부 부처에 전화하면 전화를 하루 종일 안 받아요. 통화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정말 공감합니다. 잠시 공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BMW 2729 차량은 좀 잠시 이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직접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처럼 민원을 저한테 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도중에. 그래서 그걸 제가 그 교육 문제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처에 대통령실에 있으니까 부처에다가 이제 전화를 이제 교육 비서관이라고 저 말고 비서관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그거는 뭐 우리가 뭐 대통령실에서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분한테 뭔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담당 부서가 그렇게 얘기를 비서관이 안 하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저도 교육부 인터넷에 들어가서 거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홈페이지에 혁신실장 눌러서 딱딱딱 들어가면 전화번호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거기를 보고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누구 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이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공무원 늘상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제가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도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면 일반인들이 전화하면은 이건 뭐 그냥 거의 뭐 유산하다시피 하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시는 분이 나한테 다시 서면으로 주든지 해라 했더니, 이제 다시 또 그보다 또 높은 분이 또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이건 이렇게 오해다 하는데, 거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되게 딱 경험한 건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나 일반적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분이 약간 좀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몰라서 그렇게 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이거를 정책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국회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은 그 대통령실이나 뭐 정부 부처가 무조건 이렇게 딱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법으로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 좀 짚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아니요, 법에서 해결하니까 국회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랄지 자기네들이 답을 해야 되는데 네. 하부 구조에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말하자면 귀찮아서 그랬었거든요. 귀찮아서. 그러니까 이게 매일반이니까 네.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은 공직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그런 일반인 신분들이 있다가 이 공직자가 되다 보니까 저 진짜 많이 속상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뭐 대통령께서 저한테 이렇게 시민소통 비서관 역할을 준 게 아마도 그런 일을 좀 더 민간인 입장에서 생각해서 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준 것 같은데요. 제가 더 그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신문고 제도 전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권익위의 업무가 저희 소관 업무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권익위에, 여러분들이 권익위에 접수하면 그 부분들을 제가 살펴보는 것도 저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실이 더 많지. 네, 말씀 좀 20분. 네, 제가 주어진 시간이 20분까지죠. 예. 바쁘시죠? 예. 아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들어서 개혁 과제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비서관님이 아까 교육과정 개혁 문제에 대해서 표현을 하실 때 약간 완곡한 표현이 있어서
또 국정을 홍보할 때는 국민들이 바르게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과정에서 말씀하신 그 완곡한 표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현재 교과서에 실린 모든 내용이 진영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팩트,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곡된 사실을 갖다 실린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비서관님이 국정과제를 홍보하실 때 국민들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표현을 하실 때 정확한 표현을 해주시면은 국민들이 좀 더 바른 인식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약간 그 말씀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노동개혁이라든가 연금개혁이라든가 그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좀 더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표현상의 그런 문제를 정확히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드려서 감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교육 그 과정이 지난 정부 시절에서 만든 과정을 지금 현재 저희 정부에서 또는 그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시는 많은 단체에서는 부분 수정이 아니고 전면 폐기고 우리가 전면 수정을 하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5년간 지난 정부에서 만든 교과 과정을 지금 와서 싹 다 없애고 이렇게 하자라는 이제 주장이 있고요. 또 지금 그렇게 물리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의 진영에서의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하시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행정적인 어떤 절차에 있어서는 여기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문제가 있는 것만 핀셋으로 이렇게 조금씩 해 나가는 걸로 지금 이제 방향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의 표현에서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문제는 뭐 그런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북 북부본부장 이태규라고 합니다. 제가 이래 환경운동을 이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공무원들은 핑계를 대고 그 어떤 권위에서 벗어나고 또 이렇게 한말로 말하면 무능하고 또 부패되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가령 우리 경북 북부 지역 낙동강 최상위에 연풍속도 재련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방류 시스템을 강조하면서 정운석과 독극물이 함유된 12가지의 물질을 낙동강으로 보냈기 때문에 지금 낙동강에는 생물체들이 없습니다. 거짓없습니다. 지류에서 내려오는 생물체들이 겨우 사고, 그리고 지금 바닥까지 오염시켜가지고 정어리떼가 보름 동안 지금 수없이 죽어나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얼 속에 침묵하고 있다가 바람이 불면은 개동하여 생물체들이 하고 죽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방자치단체부터 모든 기관들이 숨기고 감추고 거짓 수치를 나열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영남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있는데 해악을 끼칩니다. 물론 산업발전이라는 중요한 업체를 인정하지만은 이러한 문제는 시급하게 시정되어서 모두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학자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여기에 거짓 수치를 나열하니까 시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받아가 언론이 보도하고 또 국민들이 믿어버리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갑니다. 이 문제는 뭐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 문제만은 꼭 해결해 주셔야만이 우리 영남민들이 맘 놓고 살 수가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어떤 민원, 솔직히 정확하게 어떤 민원인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아무튼 그 지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요. 제가 하여튼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저기 시간. 제가 적극적으로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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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대한미세먼지 예방에서 대표되는 김신진이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도 택시 기사님하고 하는 얘기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요. 마스크 언제 벗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오면서 저 택시 기사하고 하는 얘기가 택시 기사가 그래요. 식당 들어가는 문턱에만 바이러스가 모여 있다고. 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 두 분 마스크 벗고 계시고 저 절반은 벗고 계시고 쓰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렇게 서로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거 저 국제적인 역학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저 이번에 저 월드컵 저 상황 보면은 전 국제적으로 마스크 쓰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제까지 계속 마스크 써야 되는지 그것을 저 대통령실에서 아래에 있는 서민들이 그걸 논의하겠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걸 좀 확실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마스크 얘기 진짜 저도 여러 이제 모임에 이렇게 단체에 가면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미 그 마스크는 이제 강제 규정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마스크 뜻은 뭐냐면 지금처럼 여기 실내인데 벗은 사람도 있고 쓰신 분도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다 쓰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개인의 어떤 건강과 개인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본인 보호를 위해서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공의 장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서 이제 국민들한테 한꺼번에 지금 다 이제 해제하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어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이제 겨울철 시즌이 조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래서 이제 아마 2월 이제 한 3월 초 정도 되면 전면 아마 그렇게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다 됐고요. 앞으로도 오늘 특히 제가 대한민국 청년대상을 수상하신 분들께, 모든 분들께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여러분들과 국민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더 노력하는 그런 대통령실이 되도록 다짐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